안녕하세요. 지식계여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요즘 트로트가 뜨고 있죠. 송가인, 이명웅, 영탁,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트로트는 일제시대 일본의 엔카의 영향으로 탄생해서 한때 외색으로 뽕짝이라고 폄하되기도 했지만 전통가요라고 존중받기도 했던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를 가진 노래 장르죠. 하지만 내게 트로트 역사는 짤막합니다. 트로트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3 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저기 나 있는 미로와 같은 골목을 통해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방해받지 않고 생각에 잠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따라 집에 일찍 가야 했기 때문에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한 정거장만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짜증났기 때문이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트로트였습니다. 그 당시 중3인 저에게 그것은 진부하다 못해 쾌쾌한 냄새가 나는 장르였습니다. 그 이름 모를 노래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튼 운전기사분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순간 눈알이 휙 돌았죠. 한 정거장만에 내려 서둘러 걸었기에 집에는 시간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트로트가 들려도 무시하고 지났겠지만 그날은 바빠서인지 긴장해서인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도 난 트로트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대였기 때문일 겁니다. 중1 때 영국 가수인 엘튼 존의 음반을 들었습니다. 그 음반은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없던 현실에서 담비와 같았습니다. 특히 툰나잇이란 노래는 잊을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신세계였죠. 이 글을 쓰면서 몇십 년 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네요. 하여튼 내가 이렇게 트로트를 거부했던 이유는 미국 문화를 받아들인 아메리칸 키드인 제가 일본 문화 영향권에 자란 부모 세대 취향을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못지않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저의 INTP 성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INTP의 특성을 말하면서 이 유형의 사람은 그들이 가진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과 왕성한 지적 호기심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는 말이 없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도 변화가 거의 없어 돌부처란 별명까지 들었습니다. 남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뭘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범함을 멀리할 만한 비범함을 보이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정황들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내게는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난 남과 다르다. 그들처럼 살기 싫다가 아니다. 그들처럼 살려 해도 살 수 없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지적인 우월감이 분명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젊어서 남에게 대놓고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들이 확실히 알아주기를 바라던 저의 모습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정체성 규정이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앞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007,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을 봤습니다. 이쁘고 신기하게 생긴 금발의 여자들이 나오는 영화에 끌렸죠. 하지만 이내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일반 사람과 같은 느낌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거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료나 일반인들이 보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중3 때 용돈을 아끼고 모아 처음 연극을 봤습니다. 추리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의 쥐덫이었습니다. 보고 와서 노트에 배우의 동선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학 이후에는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는 Dead Alive와 같은 B급 영화나 특히 데이비드 린치의 블루벨벳, 광란의 사랑, 트윈 픽스 같은 컬트 무비나 델리카드슨,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베티 블루 37.2, 옥리프 여인 등 같은 프랑스 영화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대머리 여가수나 빨간 피테의 고백 등의 연극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미술사, 연극사, 음악사 등도 공부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울진에서 동해시로 서류를 전달하러 가던 중 운전병이 심수봉의 노래를 틀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89년경 당시 내게 와닿은 가수는 한영애였죠. 그녀의 루시를 들으면서 와, 이런 노래를 이렇게 하는 가수가 이 나라에 있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런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노래 스타일이 내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없으면서 가슴을 울려주는 노래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와 같은 독특함과 탁월함을 겸비한 가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03년 비하인드 더 타임이라는 앨범에서 트로트를 자신의 스타일로 불렀습니다. 굿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술은 분석의 대상이기 이전에 감정으로 느끼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남에게 예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에게 예술은 가슴으로 몰입해 즐기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지적으로 우월하기 위해 많은 예술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사실 예술의 진짜 맛은 그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과 느낌입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외로워하고 토라지는 유치한 듯한 감정 말이죠. INTP의 평범함을 거부하는 성격이 지금의 나를 이만큼 이끈 것은 맞습니다. 너무도 내가 원하는 삶을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힘이죠. 이런 열망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즐겁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런 것도 많다는 느낌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런 평범한 것들이 나의 지적인 왕성함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상을 할 때마다 내가 일정 거리를 두었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자해 명상을 합니다. 그분들을 잘 모르면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자신을 반성하며 그분들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하는 자해의 명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면서 나의 삶이 조금씩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INTP의 지적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그 평범한 것들을 느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40이 넘어 깨달았습니다. 새내기 INTP들은 저와 같은 이론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